이어서 조인 비용에 대한 비용 계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인 비용과 관련해서는 조인 선택도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조인 셀렉티비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인 셀렉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테이블이 있을 때 R과 S입니다. 이 테이블이 여러 개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테이블도 여러 개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두 테이블을 조인을 했을 때, 조인을 이렇게 표시하죠. 조인을 했을 때 조인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조인 결과로 나오는 터플의 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두 테이블을 조인했을 때 조인의 결과가 터플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이 조인한 결과가 터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의 정도, 조인 결과에 나타나는 터플의 숫자의 비율, 조인 결과가 만들어지는 정도, 이것을 조인 선택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식이 뭐냐면, 자, 이 조인의 결과가 어떤 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거는 조인의 결과가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의 이제 척도, 비율인데, 이 두 테이블을 카테이션 곱을 하게 되면 모든 가능한 짝이 다 나오잖아요. 두 테이블을 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모든 짝을 다 만든 것이 카테이션 곱이에요. 이 카테이션 곱 대비로 얼마나 비율적으로 적게 나왔느냐 많이 나왔느냐, 이렇게 이제 따져서 결과가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가 카테이션 곱을 했을 때의 크기, 요거죠. 얘의 크기.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뭐냐면 조인을 했을 때의 크기입니다. 얘죠. 이들 사이의 비율, 이것을 조인 셀렉티비티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요건 뭐냐면 R의 터플의 수, 요건 S의 터플의 수예요. 이 카테이션 곱은 여기 들어있는 터플 수, 여기 있는 터플 수, 이 터플 수의 곱만큼 터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터플의 수, 그 다음에를 곱한 거를 와 조인 결과의 터플의 수의 비율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 조인 셀렉티비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조인의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조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첩 루프 조인이라는 게 있었고, 인덱스를 이용하는 조인, 접근 구조를 이용하는 조인, 그 다음에 정렬 합병 조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시 조인이 여기서는 지금 식이 안 나와 있네요. 해시 조인,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조인 방법이 있었죠. 어떤 조인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다 제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첩 루프 방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중첩 루프 방법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테이블의 터플, 안에 있는 테이블을 밖에 있는 터플 하나에 대해서 안에 있는 테이블들을 차례차례 다 매칭되는 게 있느냐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터플을 가져가서 또 차례차례 비교해보고, 이런 식으로 마치 중첩 포문이 돌아가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중첩 루프 조인이죠. 자, 이 중첩 루프 조인은 이 터플 하나에 대해서 이 테이블 전부를 다 쫓아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 터플을 읽는 비용이 뭐냐 하면, 이 릴레이션의 이름을 S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 릴레이션을 R이라고 해봅시다.
이 S 릴레이션의 블록의 개수, 이걸 BS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요만큼씩 읽습니다. 여기 터플 하나에 대해서, 이 터플 하나에 대해서. 따라서 여기 곱하기 몇 번 읽느냐 하면 이 밖에 있는 터플 수만큼 읽는데, 이 밖에 있는 터플도 한 블럭을 몽땅 가져오잖아요. 한 블럭을 몽땅 가져가니까 얘 읽을 때 이미 다른 것도 다 같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얘 쭉 비교하고 비교할 때 얘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럭 수만큼 얘를 한 번씩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얘를 읽는 비용이에요. 조인할 때. 그럼 얘를 읽기 위해서는 얘도 한번 읽어와서 얘하고 조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R을 읽는 비용, 그 다음에 요게 조인하는 비용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냐, 조인 결과, 조인을 하게 되면 조인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이 조인 결과를 저장하는 비용이에요. 얘는 저장하는 비용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이 양쪽의 릴레이션을 카테이션 곱을 했을 때 양쪽 터플의 수를 곱해주면 이게 카테이션 곱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적게 만들어지죠. 조인 셀렉티비티를 딱 곱하면 이 비율만큼만 나온다. 그래서 이 비율만큼의 터플 수가 나오는 거고, 이걸 블로킹 인수로 나눠주면 블록의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를 저장하는 비용인데, 요거는 어느 경우든지 항상 똑같이 결과를 저장할 때 똑같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첩 루프 조인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접근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접근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은 인덱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여기 있는 걸 조금 지웁시다. 자, 인덱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 어떤 릴레이션이 있고요. 여기 또 다른 어떤 릴레이션이 있는데, 여기 릴레이션의 A 애트리뷰트하고 여기 있는 릴레이션의 B 애트리뷰트하고를 조건으로 조인을 하는데, 다행스럽게 여기에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인을 할 때 얘의 값을 이 인덱스에서 찾으면 레코드의 주소가 나오죠. 요 주소로 가서 이 레코드하고 얘하고 조인하면 됩니다. 다음 레코드는 마찬가지로 이 값을 인덱스에 찾아서 얻은 주소로 조인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인덱스가 기본 인덱스냐, 클러스터 인덱스냐, 보조 인덱스냐에 따라서 주소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제일 간단한 경우가 기본 인덱스가 제일 간단하겠죠. 이 경우가 기본 인덱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기 있는 테이블을 하나씩 쭉 읽으면 결국 여기 있는 걸 다 읽어야 되는 거죠. BR만큼 읽고요. 그 다음에 읽으면서 요 값 하나에 대해서 인덱스를 탐색하고 요 값 하나에 대해서 인덱스를 탐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덱스 탐색 비용은 X, 주소가 한 개 나오면 이 한 개 주소의 레코드를 읽는 데 드는 시간, 요만큼이 이제 얘와 조인될 레코드를 찾아오는 비용이에요. 이거를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터플의 수만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인덱스를 이용해서 조인하는 비용이에요. 여기 이제 조인하는 비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결과를 저장하는 비용이고요. 보조 인덱스, 기본 키에 대한 보조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보조 인덱스긴 하나 탐색을 하게 되면 그 키 값을 하는 레코드가 주소가 하나 나오죠. 단지 이제 기본 인덱스, 기본 키에 대해서 기본 인덱스와
기본 키지만 보조 인덱스의 경우에는 요 추리의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보조 인덱스는 이제 모든 걸 다 저장해야 되니까 높이가 조금 더 커지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주소가 하나 나오니까 비용 공식은 이제 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클러스터링 인덱스입니다.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요 값을 갖는 B의 레코드의 주소를 키를 탐색해서 가보면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렬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쭉 모여 있는 거죠. 몇 개가 모여 있어요? S개가 모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테이블을 한번 쭉 읽으면서 이 테이블을 읽는 비용이죠. 이 값 하나에 대해서 인덱스를 탐색하고 인덱스를 탐색하는 비용은 여기 있죠. 가보면 여기 여러 개가 있어요. 얘를 읽어오는 비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X에 요게 이제 한 값을 갖는 레코드의 개수 나누기 슬래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나누기 버프링 인수로 나눠보면 요게 요 연속된 여러 개를 읽는 비용이에요. 이걸 이제 이 터플 각각에 대해서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R이 곱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이용해서 조인하는 거고 이건 결과를 저장하는 것과 다 똑같죠.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값으로 인덱스를 탐색했더니만 주소가 한 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몇 개가 나오는 거죠? S개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일일이 쫓아가면서 조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탐색한 다음에 S개의 주소를 얻어서 그 레코드를 하고 조인을 합니다. 이걸 몇 번 하냐면 이 R에 있는 레코드의 개수만큼 하죠. 그래서 레코드 개수만큼 여기 이제 조인하는 비용이고 이 R을 한번 읽는 데 드는 비용. 예, 요거는 이제 해싱을 이게 인덱스가 아니라 해싱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해시를 이용하는 비용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적은 비용을 걸립니다. 뭐에 비해서? 중첩 루프에 비해서. 중첩 루프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정렬 합병 조인인데 정렬 합병 조인은 이 릴레이션하고 이 릴레이션하고 조인 애트리뷰트가 A이고 B인데 이 릴레이션을 A에 대해서 정렬을 하고 B에 대해서 정렬을 하고 각각 정렬을 하게 되면 정렬하는 데는 n 로그 n의 오더로 정렬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가 R을 정렬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얘가 S를 정렬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각각 정렬을 했어요. 각각 정렬을 하면 그 다음에 얘를 쭉 스캔하고 얘를 쭉 스캔하면서 양쪽을 서로 머지 하듯이 짝을 맞추면 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읽고 얘를 한번 읽고 얘를 한번 읽고 얘를 한번 읽고 머지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진 결과를 저장하는 비용이 여기 나와요. 그 위에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게 이미 정렬되어 있으면 정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따로 필요 없죠. 그래서 이미 정렬되어 있는 경우는 정렬 없이 바로 하면 되고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 정렬을 하자.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 정렬을 하고 머지를 하더라도 이 비용이 n 로그 n, n 로그 n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중첩 루프 방법보다 중첩 루프 방법은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죠. 콤플렉스로 따지면 이것도 개수, 이것도 개수니까 n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고 이 부분에는 이제 n 로그 n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컴플렉시티 상으로 놓고 보면 정렬을 하고 해도 컴플렉시티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중첩 루프 조인보다는 정렬 합병 조인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단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데이터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 컴플렉시티 오도상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데이터가 적을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중첩 루프 조인을 사용하면 간단하니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조인은 인덱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조인 방법에 대해서 비용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런 비용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작은 이제 그 최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최적화하는 것이 비용 기반의 최적화입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내용은 좀 그냥 간단히 좀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DBMS에서 최적화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오러클이라고 하는 제품이 제일 비싸고 기능이 많아서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는 기능이 풍부한 그런 이제 최적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러클에서는 규칙 기반의 경험적 규칙 기반의 최적화와 비용 기반의 최적화 이 두 가지를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따져서 정확하게 최적화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실습을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DB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할 거니까 마리아DB에서 지리 최적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칙 기반의 지리 최적화, 비용 기반의 최적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이 마리아DB에 대해서 지리 최적화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적 지리 최적화라고 하는 또 하나의 최적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지리의 의미를 바탕으로 이 지리의 의미로 봤을 때 이 지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할 필요도 없는 거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안 하고 그 지리의 의미를 파악해서 바로 그냥 에러 처리를 내지는 결과 처리를 해줘버리면 빨리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의미적 지리 최적화라고 그러는데 어떤 규칙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제약 조건 규칙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지리가 들어오면 얘는 실행해 보기도 전에 이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이걸 실행해도 아무 결과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바로 그냥 결과가 없다 이렇게 리턴해주는 이런 식의 지리 최적화 방법 이게 의미적 지리 최적화라고 합니다. 이런 명시된 제약 조건, 의미를 바탕으로 최적화한다 뭐 이런 의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리 최적화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다 마쳤고요. 다음 주쯤에 마리아DB에서 이 최적화기와 그 최적화기에서 나온 어떤 내용을 토대로 성능 튜닝하는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 최적화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